네, 여러분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 역시 2부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학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1부 시청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상한가, 하한가 확대되면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하셨죠? 그래,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거 하나는 꼭 지키세요. 괜히 뭐 겁먹고 어떡하나 어떡해요 막 큰일 나자. 아이고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예,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고요? 그래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그냥 대범하게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전화 많이 주세요. 저희가 항상 뭐 저희가 상한가 한가 30% 되면 저희가 뭐 어디 도망가나요? 그죠? 항상 그 자리 지키고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지금도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아시겠죠? 뭐 한 명이라도 더 해드려야 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잠시 후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전화 연결해 봐야겠죠? 전화 연결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용인의 미스터 노인데요. 용인의 성함이? 미스터 로. 미스터 로요? 예. 예. 이 반장님 왕팬이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15일부터 상한가 하한가 네. 30%로 확대되면은 네. 코스닥 같은 종목은 진짜 속된 말로 화장실 왔다 갔다 그저 힘들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 가면 하루 변동폭이 60%요. 60% 아니에요. 아래 그죠. 위로 빠졌을 때. 네. 그러니까 맞죠. 그건 본인이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투자 패턴도 정확히 가야 되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하셨어요. 맞아요. 화장실 진짜 어설프게 그냥 막 그 흐름 타고 롤링 한다고 막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화장실 갔다 오면은 끝나 있을 수도 있어요. 화장실에서. 예, 화장실에서 비극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잘 보셨어요. 그래요, 우리 미스터 로 선생님께서는 주식 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조금 됐어요. 조금 한 10년 되셨죠? 그거 좀 넘었어요. 예, 좀 됐는데. 그죠? 예, 한 종목으로 들어갔는데요. 아, 그래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삼성물산이요. 매수가? 7만 원에 30%. 삼성물산 7만 원에, 요즘 아주 그냥 되게 가장 핫한 종목이에요. 예.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헤지 펀드가 뭐 가처분도 내고 했는데 요게 정상적인 저기가 될 건지 합병이 가능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배구조에 관해서 그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있을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저는 합병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현실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엘리엇이라는 데가 미국 헤지펀드잖아요, 그죠? 예. 헤지펀드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듣고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전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뭐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개인적인 그냥 제 생각임을 그냥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헤지펀드라는 데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저거죠. 집단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전 뭐 어디를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디를 뭐 그럴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근데 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팩트들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헤지펀드라는 데는 예를 들어서 선한 탈을 쓴 것 같아도 딱 답은 하나예요. 주가,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주식을 매입했다. 그럼 그 주식을 많이 비싸게 먹고 파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뭐 회사를 인수했다? 근데 이거 뭐 회사를 인수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경우에 회사를 인수할 수 없잖아요. 삼성물산을 어떻게 인수해 얘네가?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럼 답은 하나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량한 척 뭐를 하든 예를 들어서 주가를 네. 많이 띄워서 팔겠다는 거 하나야. 근데 거기에 소액주주들이라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하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쉽게 예. 말하면 이거잖아. 우리가 니네 보호해준다? 니네하고 같은 편이야. 이러면서 옆에 붙어서 하는 전 좀 그런 냄새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니네 편이야 그러다가 딱 봤는데 무슨 니네 편이야 니네 편은 이러고 나중에 서로 간에 그런 식으로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라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나쁘진 않을 거고 그렇게 보는데 근데 사실상 주가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주가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회사는 뭐냐? 싸움난 회사라 그래요. 싸움난 회사. 옛날부터. 싸움난 회사가 뭐냐? 지분 경쟁 붙거나 무슨 뭐 경영권 분쟁 붙은 회사 있죠. 예. 그 회사는 막 난리 버거지가 나더라도 주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옛날부터. 일단은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싸움은 말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식에서는 그냥 싸움은 붙이라 그래요. 왜냐면 그러면 주가 올라가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데 사실상 이 회사가 그러기에는 삼성물산 자체가 규모가 너무 크죠. 그리고 경영권을 분쟁을 붙을 가능성도 없죠. 현실적으로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 붙어야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경영권 분쟁을 붙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거는 딱 하나야.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뭐 다 된 밥에 코 한번 빠뜨리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어기장 놓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플레이라고 보여요. 저는 엘리엇이. 그래서 과연 이게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될까?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이 붙고 진짜 그래야 주가에 팍팍 반영이 되는데 진짜 얘네 진짜 싸움이 될 수도 있겠어. 막 이래야지 뭔가 흥미진진하고 싸움 구경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주가는 올라가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엘리엇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다른 회사 뭐 작은 회사를 했다면 그런 게 가능하지만 삼성물산을 그렇게 했다라는 건 사실상 이 회사가 삼성물산을 진짜 뭐 먹을 수가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저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답은 나와 있거든요. 주가 올리겠다라는 거밖에로는 안 보인다라는 답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어차피 이 싸움은 삼성물산이 이길 거라는 걸 누구나 예를 들어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죠. 우리가 스포츠에서 뭐 내기 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강한 프로팀하고 너무 약한 아마추어 축구팀하고 붙어. 그러면 어디다 배팅하시겠어요? 강한 팀에 배팅하겠죠. 예? 강한 팀, 그죠? 프로팀. 예. 그러면은 예.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0명이 다 프로팀에 배팅을 하면은 그게 배팅이 서로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쉽게 말해서 저는 삼성물산하고 엘리엇의 싸움은 전 그렇게 봐요. 이건 삼성물산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엘리엇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크기나 이런 게.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떤 식으로 끝날지에 대한 거는 너무 뻔히 보여요. 근데 엘리엇이 쉽게 말하면 주가라도 한번 띄워보려고 이러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더구나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까? 왜냐하면 동조해야지 주가는 올라요. 국민연금에도 동조해달라고 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연금에도 자기가 하는 일에 이번에 가처분에 참여해달라고 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헤지펀드에서.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국민연금이 전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하자면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 돈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걔네 원하는 대로 했다고 칠게요. 도와줘서. 그래서 엘리엇 미국계 헤지펀드가 엄청난 수익을 갖고 나가게 돼요. 나가죠. 그럼 국민연금이 그걸 도와준 꼴이 돼요. 그렇죠. 그럼 그때 그 비난 여론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그러죠? 그건 안 돼. 안 할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국민연금은 알아요. 국민 돈이에요.
예. 만약에 얘네가 돈을 벌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럼 국민연금도 같이 벌었다고 칠게요. 치더라도 얘네가 지금 안 그래도 요번에 그 외환은행 뭐예요? 론스타 파동 때문에도 난리 났었죠? 예. 걔네들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먹튀했는데도 못 막은 걸로 해서 아주 예. 장난 아니었죠, 여러. 지금. 예. 마찬가지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연금에서 그거 삼성물산 예를 들어서 그 지분 돈 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얘네 돈 안 벌어주고 욕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뒤일 것 같아요. 저 후자일 것 같은데? 요가 후자죠, 후자. 예. 차라리 그 돈 안 벌고 욕 안 먹는 게 낫지. 돈 좀 벌려다가 그 미국계 헤지펀드 도와줘가지고 올려요? 국민 돈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국민연금이 감당 못할걸요? 그 여론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엘리엇이 하는 그거를 얼마나 동조해 주냐인데 엘리엇의 이 싸움은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 축구팀하고 아마추어 뭐 저기 소년 축구팀하고 하는 싸움 정도의 싸움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는 쉽게 말하면 그거라서 전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동참을 안 해줄 것 같아요. 동참을 안 해준다면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 갭도 여기 성성 있거든요. 여기 갭 여기 성성 있어요. 하락으로 이 갭을 어느 정도 다 메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나서 뭐 다시 또 오르고 이제 지자리를 잡아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한번 삼성물산 나왔을 때 일단은 물량 절반 이상은 물량을 정리하세요라고 제가 상담했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저는 그 생각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지금 현재 7만 원 매수가잖아요. 7만 원 매수가라면 저는 80%잖아요. 그럼 저는 한 20%만 나가놓고 60%는 그냥 팔았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죠? 비중이 30%니까 30%요. 아, 비중 30%예요? 아, 예. 30%만 남겨놓고 저는 팔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아, GS 건설 80요. 아, 30%면 15%만 남겨놓고 15%는 무조건 현금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15%는 또 모르잖아. 또 반짝해서 오를 수도 있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네. 그러면 15% 정도면 뭐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5%만 정도만 들고 있고 나머지 15%는 그냥 현금화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참고 되셨나요? 아, 참고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요.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예. 상한가가 30% 확대돼도 살아남으실 것 같아요. 딱 얘기하는 거 예. 들어보니까. 그래요. 잘 살아남으셔서요. 돈 많이 버시는 기회를 이용하시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번 주까지는 일단은, 강연회를, 메르스 때문에 휴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공지해 드렸죠.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일단은, 광명, KTX, 회의실로, 1층 회의실로 잡혀 있는데요. 다음 주 잡혀는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건 상태를 보고 저희가 지금 메르스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그리고 다음 주를 할지 말지를 다음 주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오늘 아주 내 행커치프가 아주 그냥 빨간 촛불 같죠? 그래요. 빨간 촛불 같죠? 자축하려고요. 자축하려고. 혼자 촛불. 무슨 촛불일까? 궁금하시죠? 나중에 말할게요. 좋아요. 다음 전화 연결 빨리 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예, 진주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요? 진주, 예. 진주? 아이고, 진주에? 성함이? 예, 예. 임이요? 네네. 임 여사님. 네네. 그래요. 성이 뭐예요? 천윤순, 예. 천 여사님. 그래요. 예, 예. 연세가? 60 하나, 예. 주식 경력은? 예? 주식은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조금 됐다 하다가 말다 그랬더니 반장님한테 문의 한번 해보고 했어요. 그래요? 잘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그때 저하고 상담을 했다고요? 예, 방송에서? 예. 현대글로비스 한번 해봤거든요. 예? 현대글로비스 옛날에 해봤어요. 현대글로비스요? 예. 한국경제인stitu트에. 그래요.
어떻게 근데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제가. 아이고, 좀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어떤 주식이세요? 저희 현대로 때문에. 아, 현대 로템 매수가 얼마요? 예, 그게 매수가가 21,500원이에요. 비중은? 아, 100%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수익은 나 있는데 예.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때도 제가 현대그룹에서 100%로 사갖고. 근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습관을 못 버리시죠, 잘. 예, 그러세요. 뭐 왜 그러세요, 근데? 나 궁금해. 참, 곤칠락 해도 잘 안 되죠, 예. 네? 곤칠락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왜 안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만에 하나 뭐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현대로템이 예. 어마어마한 큰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점화한가를 맞아. 그럼 어떡 하실래요? 만약에 뉴스가 그리 때리고 그러면 바로 내리빌라이지. 아니 장 끝나고 발표가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점한가 예를 들어서 내추럴 엔도텍 같이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 그래서 점한가를 맞아. 그럼 어떡할래요? 아, 예, 좀 그건 그런데 예. 그죠? 예, 예. 그러면 그거 피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피할 수가 없지요. 없죠. 장을 갖다 마친다는데. 그죠? 이게 제가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내추럴 엔도텍을 한 20%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점화가를 맞아도 다른 주식이나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잃었을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예. 다른 데서 하면. 예. 근데 100%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그분은 예. 일어나실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 어렵겠지. 예. 어렵죠. 예. 주식은 자꾸 여러 확률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행수로 하셔서 한두 번 맞다 이렇게 해서 하시다가 예. 한 번 삐걱대는데 가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한번 건시 보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세요. 그럼 로템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이고, 좀 얼마까지 올라갈는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것 좀 오랫동안 좀 놔주고 싶고, 예. 그래서 그래요. 저는 로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로템은 그냥 좀 먹으면 지금 좀 먹었는데 좀 더 올라오면 좀 팔아야 된다고 봐요. 로템에 저는 쉽게 말해서 로템의 매력을 저는 솔직히 별로 이제는 못 느껴요. 주가가 좀 올라오더라도. 예. 로템이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뭐 주로. 철도공사 같은 거 하는 네? 이 철도공사 하는 회사 아닙니까? 예, 무슨 뭐 전철, 지하철 만들고 속된 말로 차량 만드는 회사죠. KTX 무슨 뭐 이런 거 만드는 산천 만들고 예, 예. 그런 데예요. 그런데 로템이 옛날에는 장사가 더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지하철 같은 데 보면 특히나 예. 현대 로템이라고 쓴 지하철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왜냐면 이게 뭐 다른 쪽도 있긴 있었지만 이 로템이 상당히 독과점 구조를 많이 가졌었어요. 이해가 예. 되세요? 예. 예. 근데 요번에 아주 대표적인 게 있죠. 메트로인가 서울 메트로인가 어디서 차량 선정하는데 로템을 안 하고 딴 데 회사를 내줬어요. 그래서 예. 로템에서 가처분 신청인가 뭐 냈는데 법원에서 예. 기각된 거 아세요? 그건 잘 모릅니다. 기각됐어요. 그 기사 보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로템이 속된 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 때문에 로템은 옛날에 좋았던 회사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땅 짓고 헤엄치기. 아, 거의 예. 그냥 웬만한 그 안정적인 수주를 그냥 경쟁업체가 별로 없어서 안정적인 수주를 막 했던 애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예. 이제 경쟁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커지고 있어요. 아, 예. 이제 쉽게 말하면 로템이 옛날같이 땅 짓고 헤엄치기가 아니에요. 아,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철도 막 지금 막 대량으로 막 새로 수주 막 나가는 데 있나요? 뭐 꾸준하게 나가긴 나가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미 전철 많이 깔려 있지 않아요? 좀 깔리지. 그러면 계속 예. 예. 예, 애국에 어디가 또 뭐 수주를 받았다 그런 말이 있더만은 예. 근데 저 이 부분을 좀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매스컴의 역기능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 매스컴의 역기능이 뭐냐? 우리나라가 항상 뭐 해양 플랜트니 이런 거 수주하면 뭐 엄청난 수주를 했습니다 이러고
막 보도해요. 그런데 실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000억에 수주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안에 진짜 돈 들어가는 건 핵심 장비들이거든. 그런 게 예를 들어서 700억, 800억이야. 예. 그러면 수주를 해도 700억, 800억, 1,000억 중에 700억, 800억짜리 먹는 게 진짜 수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먹는 게 진짜 수주한 거예요. 진짜는. 700억, 800억짜리죠. 예를 들어서 해양 플랜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막 이랬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게 진짜 다 우리가 수주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는 전부 외국 거야. 예. 껍데기하고 나머지 몇 개 우리가 지금 그럼 그게 우리 건가? 아, 매스컴에서 우리나라가 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게 똑같은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해외에서 뭐 수주하면 굉장히 막 하고 하는데 정확히 할 건 우리가 알리자는 거야. 뭐야? 우리 산천 얘네 만든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속철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뭐 KTX 300km 넘게 하고 막 밟죠? 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KTX, 그러니까 고속철이 어디 건지 아세요? 전 잘 모르겠네요. 중국 거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아,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술력 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막 해외에 막 이거 고속 뭐 이런 철도 차량들 수출할 것 같죠? 아니요. 중국 어떻게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지금 우리 이상일 수 있을걸요? 이미 고속철도의 최고 속도는 지금 중국이 갖고 있어요. 아, 예.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전 거기에 퀘스천이 달려요. 근데 현대 로템이 와 현대 전 세계에서 현대 로템 와 넘버원 그러면서 현대 로템 거를 막 할까요? 그러려면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떼제베라든지 뭐야 그 독일의 뭐야 이체인가요 뭔가 그 고속철도를 걔네들 그 노하우들은 우리나라도 프랑스 떼제베 가지고 고속철 배워온 건데 기술력으로 따지면 거기가 우리 이상이에요 훨씬.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하면 낑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로템이 과연 해외에서 현대로템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막 수주를 막 미친 듯이 할 수 있을까요? 전 거긴 퀘스천 마크예요. 예. 이미 고속철의 최고속도 중국이 갖고 있어요.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 지금 이 기술 수준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그럼 현대로템은 지금 답이 되려면 결국 뭐야? 국내에서 계속 깔려야 돼. 근데 국내 웬만하면 다 깔려 있잖아요. 깔긴 깔지만 계속 수주 그렇게 막 할까? 요번에 바로 현대로템이 뭐 지하철인가 뭐 받을 때 그 뭐 가처분인가 뭐 낸 거, 왜 속된 말로 수의계약식으로 저축하고 했냐? 근데 법원에서 기각해버린 거, 그거 왜 그러겠어요? 국내 시장에서 안 뺏겨야 되거든 이제. 이제 만약에 시장이 너무 넓으면 아유 그래 니네 그거 먹어 이러고 말 텐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뺏어올라 그랬거든. 근데 법원에서 기각됐거든. 자기네가 그만큼 급하다는 걸 이거 인정한 꼴이에요. 현대로템이. 먹을 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전 그래서 여기에서 퀘스천을 다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올지라도 제가 아까 말했죠. 주가가 올라올지라도 저는 주가가 올라오면 갑자기 현대로템 해외 쪽으로 인한 엄청난 수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주가는 올라왔어요. 조금 반등 요만큼. 근데 엄청나게 많이 밀린 거에 대해서 반등이 조금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100%를 들고 있으셔서 수익을 나셨는데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는 빨리 계속 물량 정리를 해 나가셔서 확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물량을 계속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줄이 가야 되겠네. 네? 조금 줄이 가야 되겠네 이제. 이제 그 판단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한 종목이니까 빨리 끝내고요. 예.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세요. 02786-102, 1023, 02786-102, 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그래 오늘은 어떻게 칠판을 안 쓰고 있네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런 생각도 해요.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상한가 확대되고 이제 계속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더 많이 제가 아는 걸 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진짜 그 주식에 대해서 뭐 버티거나 뭐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시켜드려야겠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어떻게 잔소리도 더 많아질 것 같아. 큰일이네. 그죠? 그래요.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예, 어서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네. 누구세요? 예, 부산 사는 최윤석입니다. 최윤숙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50대 초반요. 예, 주식 경력은요? 경력은 한 6년? 6년? 그래요. 상한가 안가 확대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어젯밤 잠이 안 왔어요. 어제 왜요? 정리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요? 왜냐하면 아직은 처음 실시되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불확실하기도 하고 예. 또 손해가 났을 때 엄청난 손실이 오니까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수위를 좀 지켜보고 들어갈 걸 어제 팔았어야 하는데 근데 후회가 좀 돼요. 반등을 하면 또 반등도 더 많이 하는 그게 되잖아요. 아니 그건 그렇지만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아니 근데 왜 내려가는 것만 생각해? 올라가는 거 좋은 주식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아니 되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주식이 계속 올라왔다가 지금 또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 때문인지 주간도 계속 팔잖아 어제 외국인도. 그럼 방법이 있다. 뭐요? 종목 수를 줄이는 대신 관심 갖는 그 종목들에 네. 대해서 자기가 이제 관심 갖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네. 연구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 주식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건 그렇죠. 예. 그건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가 추이를 보고 다시 들어가도 될 걸. 그러면 마음은 편하잖아요. 일단은. 그래요. 근데 지금 종목을 들고 있으니까 다행히 많지는 않지만 들고 있으니까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제 종목이 또 올라갔다가 어제 밑거기 달고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 걸 괜히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좋아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게 그 한스바이오메드 하고요. 매수가 얼마예요? 코리아나. 한스바이오메드는 22,600원에 20%. 예. 어제 10%는 정리를 했어요. 네. 그저께 또요? 사서. 그리고 코리아나는 13,600원에 20%. 두 종목 갖고 계시다 그랬죠? 그래요. 한스바이오. 한스바이오 뭐가 매력이에요? 한스바이오는 바디 성형인데 네? 한스바이오는 그 미용 성형 저기 뼈 이식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실리콘 종류 나오고 그다음 유방 성형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부채 비율도 좀 없다 그러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작지만 또 그 영업이익도 내고 해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 28,200원 상한가 갔을 때 그 내추럴 때문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26,000원에 팔고 다시 내려와서 제가 산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계속 24,000 얼마까지 갔다가 다시 또 맞고 어제는 또 23,600원인가? 까지 갔다가 다시 또 맞고 그래서 그 팔 기회를 제가 계속 놓쳤어요. 근데 그래요. 계속 고점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어제 정리 안 한 게 제가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네. 저 한스바이오에 대해서 의문점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한스바이오는 특히나 뭘로 저는 유명했냐면 피부 뼈 이식이나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예요. 워낙에. 네. 예, 그런 걸로 이 회사가 커진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그런 어떤 그 뼈 이식이나 이런 쪽에서 나와요. 아. 예, 매출의 절반 이상이. 그런데 그럼 그 유방 성형보다 그게 더 비중이 큰가요? 예, 훨씬 커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수익성이 높진 않아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한스바이오를 그냥 쏘쏘한 회사. 그래서 한스바이오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한번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쏘쏘하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쏘쏘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네. 2012년 들어오면서부터 슬슬 관심을 가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어요. 이게 바로 실리콘 사업이에요. 인공 유방이죠. 네. 예. 근데 그게 올해부터 이제 올 몇 월인가요? 그부터 이제 그게 되죠. 미용 목적이 아니라 네. 재건 목적에는 예. 보험이 적용되는 거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 때문에 뭐 유방에 뭐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네. 유방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럴 때 이런 거는 네. 미용이 아니라 재건 목적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면은 이 회사 이제 확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좀 움직여 줬어요. 요새. 네. 예. 요 올해 들어와서 좀씩 움직여 주고 했는데 특히 작년이었나요? 네. 작년이었나요? 올 초였나 한번 주가가 한번 이 회사가 주춤한 적이 있었죠. 네. 올 초에 그랬어요. 올 초에 그 부사장인가요? 누가 네. 프랑스 쪽인가 어디서 이게 문제가 됐다 이래가지고 무슨 뭐 옛날 자료 가지고 새로 문제가 된 것 같이 해가지고 그때 네. 주가가 확 빠졌었죠. 네네. 확 빠졌어요. 예, 그런데 회사에서 아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주가로서 이제 그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좋은 거는 요번에 뭐 임플란트 하려면 뼈 필요하잖아요. 뼈. 그죠? 네네. 예,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 이게 이 회사가 수익이 좋아질 거다. 이건 네.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네.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공 유방이 이제 외국에 나가고 하면은 굉장히 네. 그게 수익이 커질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인공 유방 같은 경우에 미용 목적 쓰고 하는 것들은 거의가 다 해외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해외 거예요. 네. 맞아요. 예. 해외 거예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그만큼 해외 쪽에 그 기술 노하우가 크다는 소리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스바이오께 요번에 그게 됐다고 할게요. 됐다고 네. 했는데 한스바이오가 시장을 뚫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새로 요번에 승인받은 걸 쓰겠어요? 아니면 역사가 오래된 걸 쓰고 싶으세요? 만약에. 역사가 오래된 걸 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성형이 비싸고 보험이 안 되니까 네. 만약에 여기 게 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바뀌어지겠죠. 바뀌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는 무조건 가격이 싸서 그게 과연 얼마나 먹힐까냐 그거 하나가 중요해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네. 대부분 제가 알기로 이런 미용 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영업사원들에 의한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무슨 소리냐?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해서 그런 걸 네. 인용하자면 결국 의사가 어떤 걸 쓰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국도 제약들도 의사들한테 리베이트 했잖아요. 네. 자기네 거 써달라고. 네. 의사가 이거 쓰겠다면 끝이잖아. 네. 마찬가지로 의사한테 자기네가 만약에 이윤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여기 거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별로 자기네한테 뭐 이윤이 그다지다. 그럼 안 쓰겠죠. 네. 전 실은 어떻게 보면 제품에 뭐 네. 너무너무 좋은 경쟁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한스바이오가 만약에 인공 유방으로 인해서 진짜 시장이 확 커지고 하려면 과연 그 영업력이 얼마나 병원들을 잘 뚫어낼 거냐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영업이 관건이네요. 예. 만약에 그게 뚫리지 못하면 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거 좋아요 이러는데 의사들이 별로 뭐 우리한테 별로 뭐 좋을 거 없으면 안 쓸래 이러면은 여기가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예.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이게 막 엄청나게 수출돼서 막 어마어마한 양이 팔릴까? 아니 해외에 그렇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실리콘들이 많은데 네. 아주 간단해요. 이치는 저는 이제 그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정될 거냐에 따라서 이거의 주가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은 저는 이거는 약간은 밖에서 관망하는 포인트예요. 왜?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안 좋은 거네요. 기간도 그런 계속 부분도 저는 팔고. 좀 있을 것 같아요. 기관들 같은 네. 경우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데들이 있어요. 왜? 네. 아니 분명히 하지만 이거는 그게 이제 돼서 진짜 시장이 어떻게 뚫고 영업력을 어떤 식으로 나갈지 봐야 되거든요. 네.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관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네. 경우에 어저께 10% 팔았다고 하는데 잘하셨어요. 그리고 네. 이건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네. 손절가는 제가 이건 19,000원 드릴게요. 예, 19,000원 깨지면은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화려하게 올라온 거는 아니래 가지고 네. 저는 예, 계속 일단은 보기는 보는 쪽인데 뭐 이거를 네. 너무 적극적으로 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요, 반장님. 네네. 반장님이 지금 20%를 22,600원에 갖고 계신다면. 예,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 그런 아침에 답변은 안 합니다. 예. 그런 답변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코리아나 13,600원인데요. 20%.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쎄요. 일단은 뭐 화장품 주식들 아직은 안 꺾이고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상한가 아까 30% 되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어떤 주식들한테 큰 흐름의 판이 한 번 돌 것 같아요. 돈다는 느낌이 네. 뭐냐면 예를 들어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잘 갔던 주식들이 이제 하락을 맞이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네. 보통 시장이 그렇게 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품 주식은 계속 빠져나왔으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네. 그 큰 판을 맞았을 때 대응을 못하면은 보통 그 주식이 죽으면 몇 년을 죽어요. 주식판의 네. 큰 흐름에서. 그래서 네. 그거를 보시게 되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물량 조금씩 줄여나가자. 네. 그게 저는 일단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중국 쪽 관련해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중국이 진짜 옛날 같진 않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도 옛날 같게 그냥 무조건 중국 하면은 무조건 뭐 프리패스 같이 마페 같이 옛날로 따지면 그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 화장품 회사 너무 뻔했잖아. 중국 관광객이었잖아. 그죠? 네. 근데 요번에 메르스 때문에 지금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네. 지금 뭐 저 아는 분은 중국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뭐 엊그저께인가 중국 들어가셨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같이 뭐 행사하거나 이런 것도 막 취소해달라 그런대요. 네. 막 취소시켜달라 그러고 그런데요, 진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자체에서 들어오는 걸 지금 걔네들이 다 싫어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무상한 네. 그 뭐 메르스인가 멸치인가 그놈의 네, 새끼 네. 때문에. 예,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로서 좋을 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반영이 전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 조정 가지고 그걸 하냐 글쎄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조심하자. 그래서 네. 일단은 물량을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 포트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것만 잘 관점만 가지고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MTN의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는 일단은 강의를 쉽니다. 메르스 때문에 강의를 쉬게 되니까요.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또 강의 안 하니까 또 안 한다고 전화가 은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일단은 광명 KTX역 오후 2시부터 잡혔는데요.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솔직히 반반이에요. 반반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 방송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6월 달에는 제 건강 때문에 좀 강의를 많이 쉬었고 요번에는 메르스 때문에 또 많이 쉬고 이렇게 붙어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확실히 좀 안 할 때도 있어야 되나 봐. 그래, 농담이고요.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 상한가 30% 때문에 너무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뭐 제가 큰 도움 못 드려도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오늘은 진짜 방송이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오늘 되게 뿌듯하게 방송을 한 것 같아요. 30%를 앞두고 강의도 못 다니고 있어서 아주 그냥 촛불, 그 촛불이에요. 정열을 태우는 제 정열을 태워서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 25% 15,000원 매수가인데요. 일단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아직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좀 재료나 이런 걸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못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차바이오텍은 좀 계속 나왔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해드리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차바이오텍은 이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걸라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 가격 근처에서라도 일단은 매도하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실만 안 보고. 다음 종목. 예, 슈프리마입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15% 24,200원인데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요번 5월 달에 아주 지금 모습이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죠. 워낙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주식이라서 좋게 봤는데 요번에 조금 무너지면서 이 수급 사항이라든지 흐름 사항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반등할 때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요번에는 그냥 한 23,000원에서 4,000원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실 없는 구간이죠. 그 구간까지만 진입하면 이거는 그냥 매도하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네, DI입니다. 30% 8,000원인데요. DI 같은 경우에 지금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돌파 못하고 있죠? 에너지가 약하다는 소리죠. 한번 좀 뚫고 나가야 되는데 못 뚫고 나가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켜는 보시는데 만약에 요 가격 깨면은, 왜냐면 반등도 거의 없는 게 이 6,000원, 450원, 6,400원 요 라인 있죠. 이 라인마저 깨면 얘는 매물이 나와버립니다. 이건 되게 약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격 깨지면 이거는 그냥 다 손절하시기 바래요. 다음 종목. $14,000원인데요. 1,400원. 일단은 올라가면서 지금 조정받는 모습은 나쁘진 않아요. 올라가면서 조정받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데 14,000원까지 갈까? 그거는 저 같으면은 이 가격 근처에서 일단은 절반은 줄일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가격에서 절반은 줄이고요. 절반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절반만요. 그리고 일단은 9,000원 정도가 만약에 깨진다, 그럼 이거는 그냥 다 손절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종목.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30% 55,000원인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요번에 반등을 약간씩 하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은 홀딩하세요. 55,000원이면은 손실 보고 팔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가격 올라오면요, 기아차는 한 절반은 매도하십시오. 30%씩이나 자동차는 들고 가면 안 돼요. 예, 한 10에서 15%? 이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수가 오면은 절반은 매도합니다. 다음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44,000원인 매수가인데요. 44,000원 정도 매수가 정도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손실은 안 나고 팔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주구장창 들고 가면서 큰 수익 내거나 뭐 이러기는 어려운 회사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거는 그냥 좀 올라와서 매수가 근처까지만 가면은 그냥 현금화를 해야 해서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80%인데요. 안 됩니다. 제가 제철주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아주 그냥 작년? 거의 재작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예, 현대제철 안 됩니다. 현대제철도 제철주입니다. 제철주 안 됩니다. 힘들어요. 제철주 할 바에 딴 거 합니다. 이거 그냥 좀만 반등하면 물량 계속 줄여나가세요. 80% 이거 가지고 어느 세월에 어쩌면 호랑이가 먼저 담배 필 수도 있어요. 이거 수익 크게 나는 것보다. 다음 종목. 참좋은 레저입니다. 참좋은 레저 50% 1,700원인데요. 참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 내고 여기서 조정 받는 구간이라서
아직은 더 홀딩하고 지켜보세요. 근데 비중은 50%라서 좀 너무 많죠. 그래요. 비중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하자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한 11,500원 여기 보이세요? 11,500원? 요 11,500원이 깨지면 무조건 갖고 계신 거에 30%는 매도해버리세요. 그리고 20%만 보세요. 20%만.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치고 나간다 그래도 15,500원에서 16,000원 나가면요. 갖고 계신 거 절반 줄이고 절반만 가지고 가시고요. 다음 종목.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예. 항공의 그걸 받기 때문에 일단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박스권이에요. 이것도. 예. 크게 박스권이 회사라서 이거는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6,720원인데요. 요거는 그냥 반등 나중에 돌아와서 한 7,000원 초반대 되면요. 이거 그냥 매도하고 현금화 해버리세요. 다음 종목. 락앤락인데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23,000원인데 락앤락 저는 뭐 계속 같은 생각이에요. 안 좋게 봅니다. 예, 계속 안 좋게 봅니다. 아직 락앤락 이거 가지고는 글쎄 기술적으로 따지면 뭐 이평선을 돌파했으니까 지지받고 올라온다 이러는데 저는 뭐 기술적으로 이거 볼 생각 없고요. 락앤락 회사가 정말로 틀려지는 걸 확실하게 제 눈에 내놓지 않는 이상은 저는 락앤락에 대한 관점 계속 유지할 겁니다.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 종목. 예,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인데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철강주. 23만 원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이거 갖고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예, 30%나. 수익은 나긴 날 수도 있어요. 예, 날 거예요. 조금은. 예, 근데 이거 시간 버리고 뭐 버리고 하느니 저는 23만 원에 30% 안 사겠습니다. 예,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매력이 없거든요. 올라올. 뭐 구조조정했다고 해서 포스코 이 큰 회사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철강에 대한 시황 갑자기 좋아질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철강주가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어야 올라오거든요.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매수가 위에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그냥 이거는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예, 서부 T&D입니다.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서부 T&D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더 보셔야 되는데 26,200원에 30%죠. 죄송한데 이분은 그렇게까지 싼 가격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아주 싼 가격은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손절 가격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23,000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23,000원 정도를 깨면은 이건 손절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계속 가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3,000원 정도는 깨지면 종가 기준으로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조정받으면서 올라가는 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부담되는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서부 T&D가. 그래서 여기 그 가격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상한가 한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확대 다음 주부터입니다. 피해갈 수 없으면 대범하게 의연하게 맞이하자고요. 괜히 뭐 너무 막 큰일 날 것 같이 허둥지둥 막 조급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대범하게 아시겠죠? 저도 하여튼 열심히 방송하면서 계속 돕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치닫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되면 어떤 윤곽이 더 확실하게 더 잡힐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메르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한 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